꽃은 기본적으로 백매하고 홍매 두 가지가 있어요. 꽃잎들이 만개했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펼쳐졌다 하더라도 중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꽃받침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옆에서 찍고, 꽃자루가 짧죠? 자, 꽃자루 짧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꽃 같은 경우에는 꽃자루가 안 보이죠, 당연히. 대신 꽃받침만 옆으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씩만 찍어 주시면 돼요. 가장자리에다가. 그리고 꽃술을 삐치면서 약간 곡선을 넣어서 꼭 꽃술을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정면으로 본 것들은 그냥 대략적으로 직선 느낌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끝부분들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면서 주시면은 형태들을, 꽃받침 있는 데서부터 꽃술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매화의 이 꽃술은 상당히 다른 꽃들에 비해서 길고, 잎을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도 만약에 이제 그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뒤에 꼭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도, 여기 부분들은 이제 꽃받침만 살짝, 여러분 꽃자루도 잘 안 보일 테니까 꽃받침만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은 꽃잎 모양을 그리는데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만 그려가지고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테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홍매를 그려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5개의 꽃잎, 여기다가 이제 중심점이 어딘지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가지를 한번 지나가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에 백매와는 다르게 거꾸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중앙을 지나가야겠죠, 또? 자, 이렇게 지나가서 꽃받침, 꽃자루, 그 다음에 여기는 꽃받침들이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뒤로 보이는 꽃잎이기 때문에 이제 꽃술은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여기 가운데만 꽃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도 꽃술이 좀 보여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홍매도 완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청매하고 그 백매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만 그리면은 완전히 백매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청매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꽃받침의 색깔들이 바뀌면 되니까. 얘를 만약에 청매로 바꾸자고 그러면은 여기다 색깔을 넣으시면 될 것 같죠? 꽃받침 색깔을 꽃받침 안쪽의 색감들에다가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청매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백매는 또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통 연지하고 대자색을 같이 써가지고 거기다 먹을 끝에다 묻혀서 약간 검붉은 이런 색감으로 꽃받침을 이제 대주면은 얘는 뭐가 된다? 그쵸? 얘는 백매가 돼요. 오히려. 그쵸? 얘도 그러면 처음부터 먹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청색으로 꽃받침을 할 수도 있죠. 얘는 먹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꽃받침 색깔로 두 개는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백매, 청매, 홍매 세 가지를 한 가운데다가 넣습니다. 우선 가장 매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화와 닮지 않은 황매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끝부분들을 약간씩 이렇게 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겹으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들이 살짝씩 이렇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벌어지게끔 표현하시면서 그 노란 황매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들과 꽃을까지, 물론 이걸로만은 좀 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벚꽃은 하얀색 꽃잎, 꽃잎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 안쪽을 살짝씩 이렇게, 그 바깥쪽이죠, 외곽 해당되는 부분도, 외곽 해당되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벌어지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잎이 매화 꽃잎보다 가장자리 부분들이 조금 벌어진 그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 벚꽃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로 꽃자루가 길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처럼 꽃을 가지가 관통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꽃자루를 꽃을 이렇게 무리로 지어서 그리게 되면 꽃이 있는 위치들은 여기부터 좀 떨어뜨려서 그리셔야 돼요. 물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특징을 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음들을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꽃자루들이 여러 개가 좀 한 군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제 벚꽃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꽃을 그리시고요. 여기도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벚꽃들 모양들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요것보다 조금 더 펼쳐질 수도 있어요. 꽃들이 더 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벚꽃은 가지에서부터 훨씬 더 떨어져서 이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벚꽃을 그렸으니까 이번에 복숭아꽃 가보도록 하죠. 이제 분홍빛을 살짝 감도는데 요 홍매보다 분홍색을 조금 더 이제 감싸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더 큼직큼직하게, 그렇죠? 큼직큼직하게 그 부분들로 약간 길쭉길쭉한 그런 느낌들이 좀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매화하고 닮아서 그 꽃자루가 좀 짧아요. 꽃은 큰데 홍매보다는 색감이 되게 여리고, 그리고 꽃자루가 짧은 그런 특징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감보다는 이렇게 계속 짧은 꽃자루, 자, 짧은 꽃자루, 그 다음에 꽃을 그리실 때 너무 딱딱하게 그리지 마시고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좀 느낌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쪽도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들의 끝 부분들에다가 어차피 이제 색을 넣었으니까 끝 부분들에다가 붉은색을 조금씩 얹어주시면은, 물론 이제 색을 썼을 때의 부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숭아 꽃까지. 자, 이번에 이화를 그릴 차례인데 첫 번째 이화는 그 자두나무 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백꽃. 그래서 자두나무 꽃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계시 잎이 있는, 자, 제가 그 중심을 안 그리고 꽃만 막 그리니까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붙어야 될지 이제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자, 빨리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와의 가지를 이쪽으로 올릴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달려있는 위치들은 이쪽이 아니라 어디다가 그려야 되냐면 여기 부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연결시켜서 그 쫙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꽃을 들어갑니다. 둘 다 이화인데 어떤 게 자두나무 꽃이 되고 어떤 게 배나무 꽃이 될지는 요것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꽃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들도 같이 그려 넣으면서 자, 자두나무와 배나무, 오얏, 그 다음에 배꽃, 그 다음에 둘 다 이화로 불리는 이 꽃들의 특징, 요거를 잎으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얘네들의 잎을 그릴 때 잎에다가 청색으로 보통 청색하고 녹색을 써가지고 잎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오얏꽃, 자두나무 꽃의 잎을 여기다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길어가지고 꽃잎들이 같이 이렇게 펼쳐지죠. 자, 여기서 꽃잎들 같이 넣었어요. 자, 얘는 뭐라고요? 오얏꽃이에요. 그렇죠? 자두나무. 그리고 얘는 붉은색의 꽃잎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꽃잎에 녹색과 붉은색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꽃들을 보시면 얘는 그 배꽃, 그쵸? 배나무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붉은색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긴 하는데 그래도 붉은색이 섞여 있다 라는 거를 좀 덜 섞였네요. 이렇게 부분 좀 같이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먹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얘네들도 꽃자루도 꽃도 꽃자루가 있듯이 잎도 잎자루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붉은색이 들어간 건 뭐라고요? 배나무꽃, 백꽃이고요. 그 다음에 오얏꽃.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화지만 자두나무꽃을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살구, 사과, 앵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살구꽃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랑 홍매랑 똑같이 그리시면 되니까요. 잠깐만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홍매랑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지를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해야겠네요. 가운데 관통을 하고 이렇게 살짝 지나가게끔 하고 여기다가 꽃받침을 그려. 네, 꽃자루를 그리는데 여기 이제 꽃자루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그 꽃자루를 그릴 때 여기
백매처럼 붉은색을 쓰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특징이 있다 그랬죠? 살구꽃의 특징, 꽃받침이 젖혀져 있다. 그냥 봐서는 여기 매화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꽃받침이 뒤로 이렇게 살짝 벌어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이렇게 살짝 뒤로 벌어진 그런 느낌으로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꽃들도 그리고요. 꽃자루도 짧고 중간에 잎도 없고, 잎도 거의 없고, 꽃자루도 짧고, 이런 특징은 매화하고 백매하고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점. 대신 꽃받침만 살짝 뒤로 젖혀져 있어서 이렇게 딱 맺혀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길쭉하게 해서 뒤로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살구꽃, 우리가 행화라고 불리는 요 꽃을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앵두꽃하고 하니까 같이 그럴까요? 약간 큼직하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기다란 꽃자루.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더 꽃잎들이 있겠죠? 제가 구분을 좀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꽃을 그리시고요. 사과꽃, 근데 사과꽃도 역시 잎들이 있어요. 그냥 이걸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도 잎을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자. 자. 얘네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잎이 약간 좀 크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과 잎들이 작지 않죠. 끝부분도 뾰족하게. 자, 그 다음에 그 앵두꽃은 매화 그리듯이 꽃자루 짧게 해서 근데 마치 매화처럼 그렸는데 뭐가 달라요? 얘도 잎이 있죠. 그렇죠? 잎이 있다라는 점이 물론 이제 꽃 따로 잎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짧은 꽃자루에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꽃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는지 나중에 설명할 때 제가 여기다가 꽃 이름들을 좀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